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우리 나이로 91세를 맞으신 그럼에도 언제나처럼 꼿꼿한 자태와 학구적인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어서 후학들이 존경을 받고 계신 지역의 큰 어른 유성종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각별하게 모시려 한 것은 동양일보의 동양포럼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장장 5년간의 긴 여정을 마감하셨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동양포럼을 주도하셨던 소회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동양포럼에조차도 최대의 은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조철호 회장께서 저희들이 철학하는 신문을 제안을 했을 때 이내 두 말씀으로 그걸 승낙을 갖다 하시고, 사실상 지난 5년 동안 146회 210년이라고 하는 그 지면을 할애하셔서 동양포럼에 활동한 장을 열어주시고, 그러고 끊임없이 수용으로 격려를 갖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5년의 하나의 결말이라고 할까, 제 몸을 추스리는 방법이라고 할까 해서 여기 이런 책 7권을 엮어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기라고 하면 좀 우습습니다만은 일기 동양포럼의 운영팀이 제2기의 운영팀으로 이 버튼을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또한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특히 저 노년철학학술회의 보고서는 보훈군청이 스폰서가 돼서 그거를 간환해 주셨고, 또 이쪽 그 내원의 책은 이거는 동양포럼 자신이 이걸 엮어서 간행을 갖다 하게 됐는데, 이런 성과라면 성과, 보람이라면 보람이라는 게 이게 또한 동양일보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연임은 수백 명의 학자들이 동양포럼에 오셔서 어느 때는 학술회의, 어떤 때는 콜로퀴엄, 어떤 때는 대담, 논문으로서의 기고, 상당히 여러 각도에 걸쳐서 이 참여를 갖다 해주셨는데, 이 7권의 책은 사실은 동양포럼에 참여하신 그분들의 덕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그저 모두를 감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동양포럼을 선생님 80대 중반에 시작을 하셔서 90이 넘으셔서 마감을 하셨는데, 그동안 운영비 마련이나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장으로 일하시는 동안에 가장 크게 도와주신 주변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글쎄, 그분들의 그 성함을 거론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첫째 이 삼보종합건설의 유봉기 사장님, 그분의 저에 대한 지원, 동양포럼에 대한 지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하겠다고 그 양반을 찾아뵈었더니 어떻게 운영비를 할 작정이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뭐 관청에 손 내밀지 않고 회원 제도로 해서 회원이 내는 회비로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걸 이어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수월찮은 돈이 소요될 텐데 그 비용은 내가 대줄 테니까 교육감의 채통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손 내밀리다가 이것은 참 굉장한 경력을 지원이었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예.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아무리 궁하고 어려워도 뭐 관청에 가서 보조금을 신청해 본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의 지원 그리고 돈으로서는 보태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동양포럼을 마음으로 지원해 준 사람들이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양포럼이 하는 일이라면 그 내용의 문제까지 체제의 문제까지를 전부 참석해서 일일이 그 지원해 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게 결국은 이 7권 약 3,50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이룬 그분들의 집적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책 7권이 2015년, 2016년에 시작이 돼서 지난 6월까지 있었던 이 동양포럼의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죠. 네, 저로서는 이거를 작년 가을서부터 금년 봄까지 책을 편집을 하면서 동양포럼에 참여하고 학술회의에 참가하신 분들 거기에 기고해 주신 분들 해서 동양포럼에 관련된 것은 단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네. 한 줄의 글도 빠지지 않고 모두를 싣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삼아서 빠지지 않는 그런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권 안에는 지난 5년 동안의 동양포럼의 활동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초기에 동아시아의 공동가치를 찾아서라고 하는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서 활동하신 내용 그리고 2018년부터 노년철학 학술회의 이것도 국제회의를 몇 차례 하셨는데 그 노년철학 학술회의 보고서가 3권 이렇게 해서 전체 7권인데 저도 내용을 보니까 정말 샅샅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동안 동양일보 지면을 통해서 나간 것들을 집대성하신 것이어서 동양포럼 1기 5년간의 총결산이라고 보아도 결산으로 보아도 되겠죠.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거를 이끌은 김태창 박사라고 하는 그 독특한 인물, 그분의 정성과 이 구상과 그리고 그 양반의 머리와 가슴 그런 것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저는 특별히 붙이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분의 참으로 탁월한 그런 지성이랄까, 온축이랄까, 뭐 예지라고 할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한 말씀, 두 말씀으로 다 할 수 없는 정도의 뚜렷하고도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년간을 결산하는 마당에서 아까 언뜻 비춰주셨지만 삼보의 유봉기 사장 같은 분, 또 한 분도 애써주신 분이 계시지 않던가요? 사실은 유봉기 사장 같은 분은
저로서는 3,500이라고 하는 그 좀 고액을 고액이군요. 구해 주셨고 예. 이번이 출간을 갖다 할 때 선뜻 1,000만 원을 갖다 주시면서 이 격려를 갖다 해준 그런 분인데 그밖에 저는 꽃동네로부터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그 내용은 더 이상 받지 않겠고요. 이렇게 어떤 한 모임이나 어떤 학술적 성취를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의 노력이 늘 숨어 있더라고요. 예. 참 그 고마운 분들이시죠. 선생님은 청주에서 태어나셔서 충북에서 지금까지 90이 넘도록 사시는 동안에 잠깐 서울 예유를 좀 하셨죠. 네. 몇 년이나 되셨죠, 그것이? 대학원 다닌다 합시고 해서 한 3년. 예. 그리고 이제 교육과 하고 난 뒤에 서울에 또 불려가서 한 2년 동안. 그 서울에 불려가서 일하신 것이 교육부 장학 편수 처음에 실장 장학편수 실장이었는데 예. 7개월 후에 저한테 이런 반구도 없이 그 국립교육평가원장이라고 하는 걸 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랬더니 뭐 자꾸 장관이 우기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요 서울 온 거는 자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청주에서 교육감 2기 말에 3선을 하라고 하는 그 얼토당토하는 권고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청주를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사실은 교육부 본부에서 오라는 말씀을 제가 응한 거예요. 예. 그런데 뜻밖에도 그 국립교육평가원장이라고 하는 자기들 간에는 저를 승진시킨다고 차관급의 그 자리로 가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것도 제가 평생에 가장 해서는 안 될 못마땅한 그리고 교육자답지 않은 그런 관직이었다. 그래서 몇 년이셨나요? 편수실장하고 그거 다 하고 한 해서 것인 것이.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다음 해에 정권 교체가 있었어요. 예. 정권 교체가 있으면은 취임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에 장관 임명하고 예. 그다음에 취임 직후에 이 차관급들이 3월 4일 날 일괄 사표를 다 낸 거고. 그러니까 그거 뭐 한 2년 된 거죠. 예, 2년. 그럼 이제 대학원 다니시던 거 거기 2년에서 전부 그래서 또 한 5년 동안 예, 청주를 비우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충주고등학교 가서 2년. 예. 저 충주고등학교 가서 있었던 2년은 제가 청주도 안 다녔으니까 예. 회하라고 하는 거 이외에는 예. 청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교직에 몸을 담으셨는데 교사에서부터 교육감 또 대학 총장까지 하시는 동안에 그 긴 교직 생활 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시기가 있으시다면 어느 시대일까요? 교단 초기를 저는 청주 상업학교 예. 이제 거기서 8년 지냈는데 그게 이제 저로서는 청년 교사로서의 말하면 정열을 쏟을 때였고 예. 30대에 사실은 이 교과서 세 권을 갖다가 이제 꾸민 것이 됐는데 그 지금 저는 그걸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하고 계신가요? 아이고 문장도 모르는 놈이 말이지 그 문장에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예. 그 첫 번째 책이
한국 교육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 편성된 상업문이라고 하는 예, 책이었습니다. 상업문. 예. 그러니까 상업학교에서 결국은 사문은 다 문서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업문이 되고 나중에 이제 교육 과정이 개편되고서 문서 관리와 사무 관리라고 하는 그 책으로 그걸 예. 나누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방진 짓을 한 거죠. 이 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교과서 만드신 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다음 저희들은 이제 뭐 그다음에 앨렉스 뺐지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이 충주고등학교에 가서 교장으로 2년을 갖다 했는데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81년. 81년, 82년인가요? 네. 그게 이제 저로서는 평생의 교장 경력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예, 예. 거기 가서 2년 참 그 농촌의 순진한 소년들 대상으로 참 저는 거기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이 81년, 82년도 선생님이 그 교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교육을 받은 출신들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때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좋은 기관장들이 돼서 이 지역에도 많이 오고, 오는 사람마다 전부 선생님 말씀들을 하더군요. 지금 여기 충북경찰청장 정용근 총장도 그때 제자시죠? 예, 예. 또 충남청장 노승일 청장도 그때 그들 동기 두 분이 동기지요. 정용근 이 경찰청장이나 예. 노승일 경찰청장이 다 동기생이에요. 예. 지금 그냥, 요 며칠 내에 발령을 받은 분들이 그 두 분들일 뿐이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거의가 선생님이 교장이실 때,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언뜻 들었습니다만은 이 육해공군의 스타들도 많이 나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용근 노승일의 동기생들이 1년 차이를 두고 육군 장성, 공군 장성, 해군 제독이 함께 나온 거예요. 예. 예? 젊은 사람들이 그거는 참 공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후생이 가해라, 두렵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마음 그대로입니다. 예. 교장을 하시는 뭐 특별한 무슨 비법이 있으셨나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이 처음이에요. 비법이라는 것이 뭐 처음 간 교장이 뭐 있을 수가 없죠. 저도 이제 교장도 배워가면서 하는 거고. 다만 충주고등학교에 하나의 특성이 있었다면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이거는 충주고등학교 자랑을 해본 일이 없는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특활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예요. 특활 프로그램, 예. 근데 특활 프로그램도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예. 심지어 철학까지 가르쳤어요. 특활. 예. 그리고 외국어를 6가지를 학생들한테 특활 프로그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두 가지도 싫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6가지를 할 것 같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좀 놀라겠죠. 그런데 그럼 대략 6가지면 어딘가요? 영어, 독어가 우선 있었을 테고. 영어, 독어, 예. 일본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에스파냐어. 그리고 예. 중국어. 야, 참. 충주고등학교가 그 이후
일약 충북을 대표하는 명문교로 자리매김이 됐고 지금 들어서 이제 30년이 지난 예. 지금 이제 그들이 전부 이 지역의 지도자들로 지금 성장을 해서 오는 것을 보면서 참 선생님 참 노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90년, 이제 91년 사시는 동안을 대략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면은 대략 몇 등분쯤 하실 수 있나요? 이제 소년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누신다면은 이제 소위 청소년기라고 하는 한기가 있었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청주상무 선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다녀온 대학원 과정 마친다고 이제 거기까지 다녀온 한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온 것이 연규행 선생님이 네. 교육감을 하실 때 꼭 1년 뒤에 제가 와서 나 좀 도우라 하면서 무조건 하여튼 따른 겁니다. 예.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친구들, 청주에 있는 친구들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서 서울 됐다 되돌아오느냐고 그랬는데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연비행 선생님이 저 중학교 1학년 때 광복 직후입니다. 신문 배달을 시키면서 학교를 계속하게 해주신 저희 절대한 은인이에요. 그 어른이 와서 도우라 하는데 얘 한마디로 대답하고 그 이튿날 서울 가서 중동고등학교에 사표 내고 교장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를 3년 동안 이 연구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면은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일종의 약속을 갖다 하고서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시작해가지고 이 충청북도 교육감을 하고 서울에 다시 불려가서 한 2년 있다 오고 난 뒤에까지가 또 공직 한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청주에 돌아와서 참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주성대학 학장하고 꽃동네대학 총장을 갖다 하게 돼요. 그 사이에 제가 꽃동네대학의 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이제 4년 동안 졸업을 했더니 그 이듬해 이제 총장을 하라고 또 부탁을 받은 겁니다. 제 양심으로는 도저히 제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도 정성스럽게 그 꽃동네에서 요청을 갖다 하고 결과적으로 학은 배우는 은혜를 제가 받았다라고 하는 꽃동네에 대한 결국은 보답으로 총장을 2년 한다고 약속을 하고서 한 겁니다. 선생님 자서전인 청사나 내 말 좀 들어보게나를 보다 보면 앞에 소년기 때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 시대 자체가 가난했던 때고 상당히 혼란기이긴 했지만 참 어렵게 그렇게 지게질하신 내용서부터 쭉 그걸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는데 선생님이 신문 배달하신 내용이 꽤 나오더라고요. 조선일보 신문 배달 소년을 하셨던 그 시기. 근데 혹시 학생으로 신문 배달을 한 제1호 아니실까요? 1호 배달 소년 아닌가요? 충북에서는 아마 충북에서 학생 신문 배달 1호일 겁니다.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하셨던가요? 신문 배달을? 한 2년 한 것 같아요. 2년. 그때 조간이었나요? 석간이었나요? 그때 낮에 하셨죠? 저는
조관이었을 거예요. 조간이었을까요? 근데 나중에 조선일보 하다가 이제 이 충북일보의 전신이 국민일보 아닙니까? 국민일보죠. 예. 국민일보로 가게 되고 국민일보에서 이제 결국 끝나게 됐는데 선생님 카톨릭 신자시죠? 예. 그 종교를 어떻게 선택하시게 된 건가요? 그거는 제가 이 장년 시절에 학교 선생할 때부터도 학생들에게는 종교를 권했고, 그러고 뭐 유교니 불교니 기독교니 상관없이 하여튼 그 일종의 신념의 교육으로 그걸 이제 하라고 했는데, 제가 가톨릭 신자가 된 거는 꽃동네 대학교를 마치고 그 이듬해 이제 꽃동네 대학교 총장을 갖다 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꽃동네 대학은 그건 카톨릭 대학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 전국의 카톨릭 대학의 총장이 전부가 신부인데 예. 유독 꽃동네 대학만은 이 세례도 받지 않은 인간이 그 총장을 갖다 하게 되었다고. 그렇겠군요. 그런데 이제 정진석 추기경님이 예. 이 추기경으로 이제 서임을 받으실 때 저한테 옹진 신부가 로마에 가서 정진석 추기경 축하해드리자. 두 말도 안 하고 오케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진석 추기경님이 여기 청주에 계실 때 저는 교육감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여기 주교로 계실 때. 네. 예. 두 사람이 뭐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그 양반 존경했고 그 양반은 또 저를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꽃동네 인연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가서 행사 3가지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가셔서. 네. 예. 그 3가지를 끝나고서 이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데, 아이, 여기까지 왔으니 몇 군데 그 성지 순례를 갖다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저야 뭐 따라간 사람이니까 그분들 하자는 대로 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느닷없이 제 머리에 물을 부은 겁니다. 그게 이제 세례인가요? 세례. 세례를. 네. 그 선생님이 보시는 지금의 이 시대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불신 사회, 예. 그리고 이 모두가 책임을 안 지는 사회. 이 책임을 안 지는 것은 뭐냐면은 모두 제 권리, 제 권한, 평등만을 갖다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이 책임 안 지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아주 나쁜 쪽으로 보편화되는 거 아닌가. 그 불신사회나 무책임한 사회 뭐 이러한 것들의 치유 방법이 뭐 딱 하나 찍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제가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교육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의미할 것 같으면은 1살, 2살 때부터 엄마의 품에서 생각하는 가정교육. 예. 대단히 죄송한 그런 평이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에 없을 묻자 3가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예. 무교육. 가르쳐야 될 때에서 안 가르치고. 예.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이
잘못된 거. 안일비자의 비교육.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강요하는 뒷질반자의 반교육. 예. 근데 이 무교육이 가정에서만 지금 무교육이냐면은 저는 학교에서도 무교육이고 사회에서도 무교육이다. 안 가르쳐요. 뭐라고 뭐 바른 말 해줄 것 같으면 달래드는 녀석들이 있고 그러니까 요새 노인 양반도 이 무한당하지 않으려고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사회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육이나 비교육이나 반교육이나 그러니까 교육 부재 현상이 바로 가장 교육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안 가르칩니다. 예. 제일 재미있는 것은요. 딱한 것은 저 때문에 금방 유아원에 보내잖아요. 예. 그러고 그 다음에 유치원. 예. 거기만 보내면은 교육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품 안에서 또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육 부재 현상이 결국은 이 도덕이나 윤리가 이제 해이되는 그것이 무너지는 뭐 그런 현상을 가져오다 보니까 사회 질서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겠죠.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가지각색이 다 많지만은 문제는 사회에서 선배도 없고 뭐 스승도 없고 이런 식으로 배가는 꼴에서 누구도 안 가르친다. 예. 나이 먹어도 배워야 된다. 그러지. 나이 먹어도 배워야 되고 저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고. 저희가 듣고 있기는 그 좀 사시고 계시는 아파트에 쓰레기 줍고 그러시는 모습을 자주들 본다고 주민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러세요? 아니 눈에 띄는 건 주어야지요. 아니 아주 뭐저 봉지 가지고 다니시면서 주신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김태창 박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고 저는 봉지까지 가지고 다니는 거는 학교 운동장 오후에 돌 때 어제 그런 것 참 딱한 것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버리는 거를 갖다 놔둡니다. 그걸 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에 나가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돌아가면서 다 깨끗하게 줍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학교 충주고등학교 있을 때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풀만 뽑았고 대학에 그 주성대학이나 꽃동네 대학에 있을 때는 열심히 꽁초 줍고 그 휴지 줍고 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아니 뭐 지금 안정된 학교는요. 사실은 교장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 어떤 교육적인 몸소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정리를 하면서 남은 생애에 지금 1세기 가까이를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 90을 넘기셨고 이제 1세기가 이제 곧 도래가 되는데 그 남은 생애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거거든요.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동양포럼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이 황송해서 사실은
2년 전서부터 이걸 그 사의를 표한 거는 뭐 아시는 바와 같고, 이거로서 저는 바깥 그 일을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가지 남은 것이 한국교육감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체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관여하고 있는 것도 금년 후반기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떼주려고 하고, 그러면 저는 바깥에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성경이나 열심히 읽다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천국 가시는 일이 아직도 확정이 잘 안 되신 건가요? 그러면 뭐 아직도 읽으실 성경이 많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건 똑같은 그 성경 조문도 오늘 읽으면 오늘 다르고 내일 그런가요? 읽으면 또 내일 다르고 그런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비교적 그 잡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제 그 세례명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 터무니도 없이 그 큰 그 이름을 갖다가 제가 네. 받았어요. 그래서 요새 토마스 아퀴나스 그 분에 관련된 그 책을 갖다 읽으면은 거기서도 또한 다른 얘기를 갖다가 예. 그래서 신부님들이 저희들한테 강론을 하시는 것도 어느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차원이 높은 것이지만은 저는 그런 거를 갖다 지금 따라가느라고 헉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 자서전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가만히 계셔도 성경을 안 읽으셔도 천국 가실 거는 확실할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뭐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소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예. 거기서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예. 뭐 신자들 뭐 어떤 불교고 뭐 다 그렇지. 뭐 일하면서 빌고 그 빈다는 것이 전부 자기 이 천당에 가게 해달라고 하고 아니 극락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살아온 과거를 생각할 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거 그렇게 천당 가고 말이지 뭐 극락 가고 하기는 틀렸다고 생각하고서 지금 그저 회개하고 고치고 하는 거에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세요. 그래도 뭐 좀 한 가지 이거 하나는 좀 해야겠다 뭐 이러신 건 혹시 없으신가요? 그거는 오히려 제가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을 갖다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또 글쎄 그건 뭐 깊이 생각을 못 해봐서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90년 그 참 지난했던 세월서부터 참 이 보람도 많이 참 갖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모든 재산들이 그저 선생님이 그저 이렇게 해서 그냥 다독거리고 끌어안고 계시면 이 사회적으로 너무 손해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그 2008년에 꽃동네대학교 총장을 물러나고 난 뒤에서부터 이제는 공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걸 다짐하면서 지금도 가끔 어디서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되도록이면 안 갑니다. 안 가고 뭐 수일 전에 조 회장님이 저보고 뭐를 좀 쓰라고 하셔서 쓴 것 그런 정도의 그런 것이나 뭐 처하면 할 수 있겠다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먹은 사람이 어디 출반주로 갔다 늦게까지 하면은 추하게 보이고, 또 저처럼 한 50여 년이나 공직에 있던 그 우인이 뭘 더 와서 쩝쩔거리면은 뭐 이렇게 노욕이 심하냐 소리도 또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도 제 아버지 이제 좀 그만하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을 이뤄갔다 안 한 것은 사실은 한 5년쯤 되고요. 예. 그때마다 강연에 부득이해서 나가더라도 강사료를 아예 안 받는 거를 원칙으로 했고, 이제 저는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드리고 가야죠. 예. 선생님, 참, 누가 봐도 건강하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건강하시잖아요. 글쎄, 그게 생활에서 어떤 특별한 그런 습관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30대에서부터 오늘까지 약 60년 동안 그 무병했어요. 예. 그거는 이 하느님이 너는 일이나 하다가 죽으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뭘 특별히 먹는 것도 없고, 예. 특히 약이라고 하는 종류는 거의 먹지 않고 지냈거든요. 예.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참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뵈면은 육식도 즐겨 하시지 않으시고 또 소식하시고 아니 뭐 저는 많이 걸으시던가요? 걷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신문 배달하면서 하루에, 그 당시는 그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청주시도 조그맣고 그래서 청주시 전체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남쪽은 아무개, 북쪽은 성종이 이렇게 돼서 예. 청주의 반을 뛴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기억력 좋잖아요. 골목골목에 문패 있는 거 거의 전부 기억하고 다녔다고 하는 정도. 예. 그만큼 탑동서부터 안토벌, 내덕동, 예. 삼구까지, 네. 서쪽은 말이 사직동, 웅천동까지 전부가 그 예. 서문동서부터 다 관할했다고. 예. 그때 뛴 것이 그게 그런 도움을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때는 옆에 끼고 정말 뛰시는 거였죠. 그럼요. 신문 배달하면. 아니 새벽에 말이지 네. 3, 4시에 나가서 국민일보는 그 초기에 그 신문 윤전기에서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끊고 나오고 그렇죠. 그거 이외에는 저는 무슨 건강에 도움 준 거는 이거는 은혜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참 축복이세요. 아니 저는 다른 분들이 뭐 너 고생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 좀 평생 저는 고생했다 생각을 말해보는 것이 없고 예. 전부 고맙다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고. 이 후학들이나 이 시청자들께 이렇게 한마디로 딱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저는 그 평생에 이런 생각을 갖다 했어요.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손해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고서 산다.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보다는 남부터 생각한다. 예. 타자,
이것이 이제 제가 살아온 소위 오무 이상 합해서 7면이라고 하는 그 7가지를 갖다가 힘쓴다는 그걸로 이제 제가 정리를 갖다 해왔던 건데 그 이상이 이 떳떳상자의 이상. 그게 하나가 나 때문에 손해보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반드시 타자를 먼저 생각하는 겸양. 저 그거를 제가 5가지는 안 하고 2가지는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고 그래서 7가지를 갖다 힘썼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예요. 반드시 나를 갖다 낮추고 먼저 다른 분을 먼저 생각한다. 참 장시간 고마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지역의 가장 큰 어른으로 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늘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 초하 유성종 선생님을 모시고 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유성종 선생님 오래 기억하시면서 더욱 강건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